근데 사실 그래서 책을 많이 보고 내가 많이 공부를 했다고. 근데 실제로 정말 많은 공부는 어떻게 했느냐. 학생들 질문을 통해서 했어. 나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를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을 무시를 안 해.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그게 정말 질문을 통해서 커. 네, 안전되지. 질문에 이게 맞는 걸로 나왔는데요. 기출인데요. 상법상 보험자의 책임은 원칙으로 보험 계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개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책임은 맞아. 그 기출 문제가 질문을 해마다 받아. 해마다. 공교롭게도 그 문제가 언제 출제 문제냐면 지금은 기출 문제의 답을 발표를 해. 그러니까 그 후로는 의문이 없는데 그 문제가 출제되던 때에는 답을 공표 안 하던 때의 문제야. 그래서 지금 시중에 교재마다 답이 달라. 가르치는 이마다 달라. 몇 번 문제냐. 그래서 내가 그걸 해마다 내가 그거를 게시판에 해설로 써놓는데 몇 번 문제냐. 몇 페이지에? 105페이지에 이건 촬영하자. 이건 촬영해. 이거 어차피 또 질문해. 105페이지에 11번이야? 내 책은 왜 105페이지가 없어? 105페이지에 11번. 이 문제는 이게 22회인가 3회인가의 기출 문제인데 이때 답을 개발원에서 공표하기 이전 문제야. 그래서 풀이하는 사람마다 죄 다른데 명확하게 이걸 얘기를 해줄게. 11번 105페이지 11번 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1번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성립한다. 이게 우선 마저 틀려. 그렇지. 승낙 의제를 얘는 전혀 무시하고 있잖아.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거 없어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게 뭐냐면 납부통지 의무 위반을 해가지고 승낙이 의제되는 경우.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얘는 뭐라 그랬냐면 고집 피우고 있잖아. 승낙이 있어야만 없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라고 있잖아. 이건 누가 봐도 틀린 거지 이거. 1번은 틀렸네. 그러니까 지문 1번은 고집 피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언제나 시험 문제 풀 때 의심이 가는 거야. 객관식 문제에서는 언제나 뭐 해야만 하고 고집 피우는 것은 오답일 확률이 99%야. 2번 상법상 보험자의 책임은 원칙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개시된다. 이보다 훌륭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 얘는 무슨 얘기냐면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때에 성립됐다라는 게 뭐야? if, 요건이 충족된 때에 then, 그럼 효과가 발생한다. 그것도 얘는 뭐냐면 예외 있다라는 거를 고집 안 부려. 예외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러하다.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라는 것을 열어놓고 있는 설명이니까 이보다 더 올바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 2번이 맞는 거야. 3번은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을 조건으로 한 유상 쌍무계약이다라고 그랬거든. 이걸 답으로 고른 교재들이 있는데, 자, 이게 뭐가 틀렸나 한번 봐봐. 유상 쌍무계약 맞아.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사고를 조건으로 한 계약이라고? 보험사고를 조건으로 한 계약이라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 오로지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거는 뭐라고 말을 바꿔야 돼? 맞게 하려면 유상 쌍무계약인데 보험금 지급 책임은 보험사고를 조건으로 한다. 이게 맞는 말이지. 이건 계약의 조건이 아니지. 보험사고는 계약 성립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 이해해 돼? 그러니까 3번
명확하게 틀린 거라고. 이거는 조건부 계약이 아니야. 조건이 붙어있는 보험금 지급 책임, 이건 맞아. 보험금 지급 책임은 조건부, 보험사고 조건부, 보험사고 조건부 보험금 지급 책임,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데, 보험사고 조건부 계약? 보험사고가 조건으로 되어 있는 계약이라고? 뭔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야. 조건 없어. 무조건의 계약이지. 이거를 답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자꾸 해마다 질문을 해. 그럼 2번 질문을 그럼 3번을 답으로 고른 사람한테 묻고 싶은 거야. 그럼 2번에 대해서는 그럼 너 뭐가 틀렸냐? 눈 싸잡고 찾아봐도 거긴 틀린 내용이 없는 거라고. 4번, 보험계약의 요소인 보험사고는 당사자의 주관적으로도 또한 널리 객관적으로도 발생 여부 또는 시기가 불확실해야 한다. 뭐가 틀렸니 이거? 주관적으로 불확실하면 돼. 너와 내가 모르면 되는 거야. 객관적으로는 실제 현실적으로 침몰했다 하더라도 선주가 모르고 보험자가 모른다면 선박보험계약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소급보험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4번 틀렸지. 21번 문제가 별로 그렇게 난도가 높지 않은 문제여서 나는 이거를 여기다 놓은 거야. 뒤에 종합 문제는 내가 난도가 높다, 이 정도는 좀 어느 정도의 난도, 중급 이상의 난도다, 이거는 좀 스킬을 더 연구해서 자꾸 이렇게 문제풀이 습관을 들여야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고, 이 정도 해결하면 앞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다시 뒤에 종합 문제는 스킬이 많이 요구되는 문제, 앞에 있는 단원에 있는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을 했는데, 여기서 많이들 질문을 하더라.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 끝내고 또 질문해. 계속 찍어. 질문하는 거 계속. 저희가 배워온 보험자의 책임 개시 시기랑 2번이랑 2번에서 말하는 책임이랑은 같은 거 말하는 거 맞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원칙적으로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방금 설명해 주시는데,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좀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 책임이 개시하기 때문에 책임, 거기서는 보험자의 책임은 이렇게 돼 있지. 자, 계약상의 효과는 지금 여기 2번 지문에서 상법상 보험자의 책임은 원칙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개시된다라고 했거든. 거기 656조 뭐라고 되어 있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최초의 보험료를 받기 전에는 보험금 지급 책임 지지 않는다고 그랬어. 너 우리 어음 공부했을 때 그거 기억나? 1월 1일 날 어음 발행하면서 만기를 2월 1일로 하는 어음으로 교부했어. 지금 유예설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 기간 동안에 보험료 없이 보상하기로 약속한 지금 유예에 특약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날 어음을 받은 날 책임 개시된다. 만약에 만기일에 지급이 되지 않으면 지금 유예설 이때부터 보험료 청구권이 생길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자, 보험료 지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 보험자는 책임지잖아. 656조 하면 조문 한번 봐봐.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아. 656조도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지 언제나 그렇다라는 게 아니야. 당사자 간에 다른 특약이 없으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책임진다라는 거야. 다른 약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책임 개시는 원칙이 뭐야? 계약 성립하면서 책임지는 게 원칙인데, 예외로 최초의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그러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제한되는 거지. 너는 원칙과 예외를 혼동해서는 안 돼. 무조건 보험 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의 기본이 if 요건이 충족되면 then. 그러니까 if가 뭐야? 청약과 승낙 이거밖에 없어. 두 개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면, 합치하면 끝 then. 그러면 그 당사자가 의도한 효과가 발생하는 거라고.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우리 상법은 외상보험료를 배격하기 위해서 보험자의 책임 개시 요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어. 책임 요건이 아니라 책임 개시를 위한 요건으로 야, 니들 간에 특약이 없었어? 다른 약정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 빨리빨리 내. 외상보험료 배격하려고. 그러니까 656조는 책임 개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저 설명은 계약법의 일반 원칙을 설명하는 거야. if가 충족되면 then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야. if, then. 이게 계약법의 기본 원리야. 기본적인 구도고. 또. 질문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는 보험자는 보험기간을 개시 시에 소급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라는 문장이 왜 틀린 건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보험금에 대해서는 소급 뭐라고 네가 지금 읽은 게 뭐냐? 문제의 지문이냐? 네, 문제 지문. 뭐라고 이 질문이 돼 있냐? 고지 의무 위반을 했을 때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는 보험자는 보험기간 개시 시에 소급해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몇 번이냐? 문제가 몇 페이지에 몇 번? 116페이지에 116페이지 50번 50번을 다 보자. 객관식 문제는 있지. 나는 이래. 객관식 문제를 나한테 누가 뚝 잘라가지고 한 개의 지문만 딱 주고 이거 왜 틀렸어요 그러면 진짜 대답하기가 망한 게, 객관식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객관식 문제는 객관식 풀이에서 객관식은 이거 진짜 객관식에 지문이 이렇게 있을 때 1, 2, 3, 4가 있어. 여기에서 답이 3번이었어. 다른 문제에서 이 지문을 잘라가지고 섞어서 또 문제를 줬을 때 이게 답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야. 항상 객관식은 이 중에서 가장 틀린 거를 골라라 그랬으면 가장 틀린 거. 다른 것보다 보다 더 상대적인 것을 골라야 되는데 하여튼 문제를 보자. 지문 뚝 잘라가지고 얘기하면 내가 뭐 하니까 53번.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맞지 않는 것은 50번이라고? 똑바로 해. 자, 고지 의무에 관한 다음의 약관 조항 중 상법상 그 효력이 인정되는 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성립 후 제1회 보험료의 지급 시까지 생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건 뭐가 틀렸냐? 고지 의무는 언제까지냐? 계약 성립 때까지의 의무야. 최초의 보험료 지급할 때까지의 의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틀렸어. 2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랬지. 상법은 전부 구도가 뭐로 돼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야. 경과실은 전부 다 책임 묻지 않아. 비난하지 않아. 상법의 보험편만큼은 모두 중과실, 여긴 과실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어. 경과실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3번, 보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때에는 보험자는 고지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척기간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 효력이 인정되지. 이거 맞는 거야. 4번,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 보험자는 보험기간의 개시 시에 소급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게 맞냐? 우선 네가 얘기하려고. 자, 우리는 해지의 효과를 알아. 해지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효력이 장래를 향해 소멸해.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넌 하고 싶은 거지. 보험금 지급 책임에 대해서는 보험사고 발생 시로 소급을 시켜가지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반환을 청구한다 그랬지. 이 지문은 네가 나한테 말한 거하고 완전히 다른 지문이잖아. 보험기간의 개시시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저 지문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 이때 해지했어.
그러면 기간 개시시로 소급한다고 그럼 이게 소급표가 인정된단 말이야? 아니잖아. 보험사고가 있다 했어. 그럼 요때까지 보험금에 한해서만 예외적 소급을 인정했다 그랬지. 보험사고가 기준이었지. 보험 기간의 개시시 이거 소급한다면 그야말로 이건 해제지. 제한적 소급표가 아니잖아. 지금 이거는 해제네. 완전히 네가 지금 잘못 읽었네. 그래도 내가 화는 안 낼게. 조금 화는 났는데 객관식 문제 풀이가 될 뻔했는데 그거 말고 그 뭐야 그 심도 있고 좀 우월한 거 뭐 이런 거 좀 물어봐. 아, 이 새끼들 안 오는구나. 난 얘들 기다리느라고 수업 가야겠다.